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 이제 둔화에서 침체로 가는 길목에 놓이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일단 제가 급해서 그 연합뉴스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만 간단하게 추려왔습니다. 일단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 지금 일단 오늘 일정은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내일 정도에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번 시나리오는 합의가 되는 경우, 그리고 2번 시나리오는 합의 자체를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하는 거. 연기죠, 연기, 결과적으로. 그리고 3번이 이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결렬. 여기에는 뭐 보복 조치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일단 지금 1번으로 갈 가능성, 합의를 할 가능성이 이 세 개 중에서는 좀 낮아 보입니다. 지금 가장 그나마 현실적인 그 시나리오가 그 연기거든요, 연기. 연기에 대한 부분인데 연기를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그 25% 관세는 적용이 됩니다. 대신 연기를 하려면 연기를 하더라도 5월 말까지는 끝내야 돼요. 이 관세가 25% 올리더라도 실제 징수는 이제 한 4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징수가 실제로 되기 전, 그 전까지는 연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쪽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방향으로 가지 않고 결렬로 간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최악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 협상이 안 좋게 끝날 경우에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기업들의 이익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미 우리는 10% 관세 인상에 대한 체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그것을 감안한다면 10%에서 25% 이거는 실제적으로 2.5배 인상이거든요. 기존 10%대보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체감이 좀 많이 다를 겁니다. 25%가 이제 진행이 되면. 그리고 25%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것이 한 1분기 정도 누적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일단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결과적으로 관세가 적용이 되면 미국, 중국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도 다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미 지금 다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협상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서 이제 관세 부과한 내용을 보면은 2천억 달러 규모 외에도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500억 달러치의 물품에다가 25%의 관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관세가 이제 발효가 됐다고 속보로 떴죠. 이거는 이미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도 지금 그 관세가 효력이 이제 발휘가 되고 중국 상무부 측에서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이 보복 조치가 이제 어떻게 될 건지는 내일 협상까지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강대강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결렬이 된다라고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10%의 그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체감을 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5% 관세가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협상이 좀 안 좋게 끝나서 결국 25% 관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기업들에게는 세 개의 커다란 악재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 심리는 더 꺾일 수밖에 없어요. 25% 관세라고 한다면 결국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25%의 그 관세로 기업들이 다 그것을 가중하기에는 기업들은 이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건값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담이 또 소비자로 가겠죠. 소비자에게 가기 때문에 물가 인상으로 인한 소비 심리, 이것도 지금보다 더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관세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에는 당연히 악재가 되고 있고, 그리고 25%가 된다면 더 많은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내려가잖아요. 이미 1분기 기업 그 이익 실적들을 보면은 제조업 관련 부분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무역 총량이 줄어버렸죠. 이건 다 이제 이익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그 부담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그 악재로 가해지면서 그 결과는 결국 PMI 지수라든지 GDP라든지 이거 다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GDP는 하반기에 더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도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데 이게 하락 추세가 깊어지면서 완전히 침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미 유럽은 침체로 넘어갔죠. 이머징 마켓도 침체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머징 마켓,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환율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태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경제 둔화 시기였어요. 둔화 시기였고 여기서 일부만 유럽이죠, 유럽. 유럽 같은 경우에만 이제 침체 초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침체 초기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25% 관세로 진행이 돼서 이런 상태로 계속 넘어간다. 상반기를 계속 25% 관세로 적용된 상태에서 계속 넘어간다면 글로벌 경제 전체는 이제 둔화에서 침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침체는 더 깊어질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이머징 마켓까지 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타격이 그 뒤에 오겠지만 미국도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서상으로 보면은 유럽이 일단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상태고 그 다음이 이머징 국가가 침체로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침체가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이제 침체가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말에서 내년 초에 이제 거대한 시장 하락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시장 분석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내용이 꽤 많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초장기 관점까지 다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그 investing.com에는 지금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까지 다 보입니다. 증권사 HTS 같은 경우는 이쪽 기간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investing.com 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지금 월봉 상태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요겁니다. 이거. IMF 시절부터 2008년 금융위기 거기서 쭉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까지 가는 경우가 최악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렴 추세를 만들고 있거든요. 크게 봤을 때 월봉상에서. 근데 이것을 돌파하게 될 경우 이게 실제로 돌파하려면 1200원, 1250원 그 정도는 돼야 돼. 이 직전 고점을 넘겨야 됩니다. 2016년에 그 고점을 일단 확실히 넘어선 후에 이 1250원에서 1300원 이 사이에서 이제 놓을 경우에는 이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하는 흐름을 이제 간다고 보면 되고 이 이후에는 정말 급등세로 환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걸 이제 조금 큰 추세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봉 상태에서 보면은 일단 어제 대충 1186원 정도까지 찍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눌리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일봉상에서 눌리고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 단기 추세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단기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 단기 추세가 여전히 살아 있고, 미중 무역 협상 그 내일 결과에 따라서 월요일 날 원달러 환율이 급하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맞이하느냐, 이 두 가지 그 길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오더라도 일단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이 커다란 추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여기서 올라왔던 이 작은 추세가 있거든요. 조정이 오더라도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상태에서. 여기에도 뭐 겹치는 구간이 있긴 한데, 이 추세를 지지받고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작게 오파동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눌렸다가 그 다음 움직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월봉상에서 보였던 이 추세 있잖아요. 꼭대기에서 내려왔던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러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여기서 보면은 그냥 이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율 상태를 보더라도 연말이 굉장히 큰 고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지표상으로 봤을 때 연말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하반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10년물과 3개월물의 장단기 금리 흐름입니다. 일단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3월 달에 처음으로 이것이 역전이 한번 됐었죠. 여기가 이제 제로거든요. 그래서 역전이 한번 1차적으로 이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재역전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재역전이 될 때는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 재역전이 될 때 이 1차 역전됐던 이 폭 있잖아요. 이것을 깨고 내려가는지, 이것을 깨고 깊게 내려가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 크게 보면, 이것도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때도 다 1차로 역전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역전이 될 때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침체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한 번에 그냥 바로 침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 하락폭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지표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10년물, 3개월물의 그 스프레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역전의 폭이 대체적으로 0.3, 마이너스 0.3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경우, 거의 한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수치 정도까지 역전이 이제 깊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바로 침체로 들어간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월 달에 그 경고등이 한번 켜졌고, 이번에 재역전이 될 때는 경고등이 아닙니다. 위험입니다. 위험. 사실상 경보죠, 경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단기 스프레드도 연말에 또는 하반기에 큰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지금 미중무역 협상이 결과적으로 이 모든 지표들에 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시장을 볼게요. 지금 장 마감이 지금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일단 크게 한번 볼게요. 제가 원래 분석을 했을 당시, 그러니까 이런 하락이 나오기 전에, 그 다음에 제가 조정을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플랫 파동 형태로 조정이 진행될 거다 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지금 나온 파동이 5파동 형태로, 크게 5파동 형태로 내려온 게 아니라 3파동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봉상에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일단 삼각 조정, 그러니까 트라이앵글로 이게 나올 거라면 저점이 너무 낮아요. 트라이앵글로 보기에는. 보통 트라이앵글이 이제 이 저점을 깨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뭐 일부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로 나온다면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고 위로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또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ABC 이 조정, 여기서 나온 이 ABC 조정이 복합 파동 형태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ABC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A파동, 큰 A파동, 그리고 여기서 ABC, 그래서 여기서 큰 B파동, 그리고 여기도 ABC, 그래서 여기가 큰 C파동, 이렇게 마무리된 걸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게 이제 1차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2차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테지만 지금 이게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을 겁니다. 이게 연장 파동으로 진행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파동이 한번 만들어지고 이것에 대한 연장 파동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고 또 밑으로 또 내려가게 되는, 그러면 일봉상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선물지수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그 파동이 뭐 ABC가 큰 플랫 파동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C파동이 내려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올라갈 때 그 반등 파동의 힘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약하긴 하지만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일단 가능은 한데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또 다른 가능성이 또 열린단 말이에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 여기서 1차적으로 이렇게 5파동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올라오는 반등 파동이 이런 5파동 형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3파동 형태로 반등이 될 경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 저점을 깨게 내려가게 되면은 2차 하락입니다. 2차 하락이에요. 2차 하락. 2차 하락이란 얘기는 2018년 때 내려왔던 이 1차 하락 있잖아요. 이 1차 하락. 1차 하락 이후에 반등이 끝나고 2차 하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충격이 좀 다르겠죠. 2차 하락 같은 경우에는. 2차 하락은 이제 침체를 향해 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고 날카롭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차 하락에 비해서 반등이 한 38.2% 정도? 네, 그 정도 나오네요. 38.2%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치고 굉장히 그냥 기본 반등만 한 겁니다. 기본 반등만 한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약한 거죠. 굉장히 약합니다. 지난 그 모든 사이클을 보더라도 1차 하락 이후에 그 반등이 나올 때 대부분 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61.8%까지. 근데 여기에도 못 미치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하락의 힘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채널에 어떤 분이 반등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끝난 거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파동 구조상 이 가능성이 굉장히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것이 이제 반등이 끝났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이 저점을 깨는 파동이 만약에 언젠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고점을 올리지 못하고
이 저점을 깨는 파동이 나온다면 그분의 말씀이 맞은 거예요. 제 분석이 틀린 거죠, 그때는. 그리고 제 분석이 이제 틀려서 이 저점을 깨고 바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면 그만큼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거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일단 전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분봉상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바닥이 나왔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도 없어요. 물론 3분봉에서는 뭐 이런 형태로 조금 오파동을 짧게 만들고 눌리는 모습으로 이제 끝나긴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큰 새로운 이제 상승으로 가는 시작이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저점을 깰 때 이 파동이 3파동으로 깼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3파동 형태로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 3, 이 플랫 형태잖아요. 저점을 깨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끝나고 다시 하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점이 여기가 더 높았다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았다면 그러면 이거는 엔딩 다이애고널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오버랩이 발생을 하면서. 근데 고점이 여기가 더 높단 말이에요. 여기보다. 그래서 이거는 엔딩 다이애고널이 아니라 그냥 3파동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에 지금 가장 가까운 상태예요. 이렇게 올라오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런 플랫 파동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30분 봉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하방으로 가게 되는 이런 방식이 연장 파동으로 내려오는 시나리오입니다. 어쨌든 여기 상황에서 돌려야 돼요. 더 이상 하락이 이어지면은 굉장히 좀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여기까지 지수 흐름이 여기까지 이제 이 정도 부분까지 내려오는 거는 예상은 했지만 내려올 때 지금 방식의 악재가 나오는 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 이렇게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내려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의 모든 지표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해외 시장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당초 제가 최대로 잡아둔 라인은 이 정도까지였습니다. 근데 이걸 깼어요. 지금 분봉상에서 보면은 원래 이 정도 이렇게 크게 이 정도까지만 마무리돼서 다시 고점을 올리고 나서 이제 큰 하락이 이어질 걸로 봤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더블 지그재그 형태로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반등 파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형태. 오버랩이 발생하는 형태. 그렇게 되면 역시 오버랩이 발생하고 고점을 갱신한다면 마무리 파동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오버랩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엔딩 다이애고널 파동으로 확장형 엔딩 다이애고널 파동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월요일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이 저점을 깨느냐 마느냐. 고점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시작된 이 파동을 만약에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파동 분석을 다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계속 오버랩 형태로 나오고 있는 파동은 하락의 시작을 알리는 리딩 다이애고널 파동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건 뭐 나중에 그렇게 되면 다시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아직 깨지 않은 상태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를 깨려면 결국 미중 무역 협상 이게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장은 알았잖아요. 관세 문제가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 이미 시장은 체감을 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이미 체감을 했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면은 시장도 이제는 반응을 할 겁니다. 이것이 미국에게는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시장도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깨겠죠. 그러면 미국도 이미 고점을 여기를 갱신을 했잖아요. 갱신을 하고 나온 파동이기 때문에 그때 파동 구성을 일단 다시 해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장기 파동으로. 그리고 새로운 신규 거대한 하락장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점 이탈 여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 선물을 볼게요. 골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올라온 파동, 제가 지난번에 월요일날 이렇게 마무리됐는지 안 됐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라인 돌파 여부를 한번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직 이 라인은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석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걸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분석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하고 아마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지금 미중 무역 협상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 모든 시장에 있는 그런 차트들이나 그리고 지표들 이런 것들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특히 환율 문제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 문제 같은 경우에도 미중 무역 협상이 만약에 안 좋게 끝난다면은 또 고점을 이제 갱신하러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고점을 갱신하러 가게 되면은 이 상단 라인을 제가 그때 19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190원대를 이제 터치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이것을 또 돌파해서 그 월봉상에서 내려오는 긴 하락 추세를 돌파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날지. 오늘 뭐 장 마감한 상태를 보니까, 아시아장 상태를 보니까 협상이 어떻게 끝날지 다 선택을 못한 것 같아요. 시장 역시도 이게 잘 끝날지 안 끝날지 오리무중인 상태로 장을 마감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태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어떻게 끝날지, 이것이 뭐 단순히 여기서 다 마무리될 거다라고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결렬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지수 위치 자체도 굉장히 애매하죠.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혹시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계속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때부터 계속 지수 조정이 여기까지 내려올 거다 라고 계속 그 전에 이 하락이 나오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응을 미리 잘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고 봐야겠죠. 어쨌든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끝날지 그 결과를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일단 주말인데 이제
복잡한 건 다 뒤로 밀어두시고 가족분들이랑 편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